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수침법, 제가 8월 초에, 그래도 제가 자연초의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이제 저한테 특수침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나요? 그분들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제가 이제 모시고 가죠. 우리 특수침법이 있어요. 한 2가지 침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특수침 굉장히 또 쉽고 효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아까 수맥파 말씀드렸는데, 수맥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나보고 이상하대요. 이제 설명 들어보면 알아요. 하늘에 태양이 있고, 땅속에 태양이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하늘의 태양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나쁜 파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파장들을 만약에 막지 않고, 그게 만약에 지구로 온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예요? 자기장.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파장들, 수많은 나쁜 파장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자외선과 적외선만 우리 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기실에 있는데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찬양곡이거든요. 제가 천지창조를 공부를 하고 창조과학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기에 딱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에서 오는 모든 파장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태양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핵융합 폭발로 그러거든요. 계속 핵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땅속에 들어가도 땅속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태양과 땅속에 있는 태양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처럼 그렇게 나쁜 건 안 나오는데 땅속에 그 용암이 이제 이 용암도 이제 이렇게 지구 표면이 이렇게 약한 데는 그게 용암이 올라오죠. 그죠? 지구상으로. 그게 뭐죠? 화산이죠. 그죠? 화산 폭발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용암에서 나오는 파들이, 나쁜 파들이 많이 있는데 하늘의 태양보다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지하수를 만나요. 지하수를 만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우리 자는데 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만약에 8시간씩 쪼인다면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맥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입니다. 정확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맥을 이제 막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음에, 이 수맥은 여기 신문에도 있지만 수맥위에서 살면 병마에 시달린다. 이게 이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고 있죠? 자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 자고 있는 이쪽으로 수맥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자는 사람은 이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 틀림없어요. 많은 학자들이나 의사나 이 수맥하는 분들이 임상을 했기 때문에 저건 뭐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도 수맥을 이제 제주로 이렇게 가보면 중병 환자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수맥이 굉장히 센 수맥들을 위해서 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장충동이나 역삼동, 압구정동 이런 데 가서 수맥을 재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집에 중병 환자 있다. 그럼 거의 수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옆에 이제 가양, 여기 주공아파트인가요? 거기 903동. 제가 호수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중병도 환자가 2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평생 수맥 위에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혹시 중병 있으신 분들은 우선 수맥부터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자파는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테레비라든지 전기 쓰는 제품들. 그런데 한 30cm나 한 40cm 이렇게 떨어지면 전자파는 거의 막아요. 그리고, 전자파는, 전기 매트도 요즘은
그 전기 열선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전자파를 막게 돼 있어서, 이 전기 장판에 전자파는 크게 문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자파는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애들도 그래서 텔레비 볼 때도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수많은 병들이 생기거든요. 그 전자파로 인한 폐에 보면은 여기 뭐 있죠, 그죠? 실명, 눈이 멀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억력 쇠퇴, 뇌 둔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각종 전염병, 질병에 이제 전염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고환 축소 체중 감소, 그 다음 장애자 발생, 백혈병, 뭐 VDT 증후군, 뭐 백내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백혈병 유방암. 이런 것들이, 나는 뭐 하나님 믿고 잘 살았는데 왜 유방암에 걸렸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원망하면 되겠어요? 본인이 잘못한 건데요. 본인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면요, 왜 유방암 걸렸는지 본인 잘못이에요. 이유가 없이 나는 유방암 걸렸네? 이유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걸릴 거예요. 지금 건강한 사람도 조만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왜?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걸린다 그러면 본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들, 꼭 쓰시는 분들은 병에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영등포 통합측 영등포 그 권사님 모임에 제가 2박 3일로 초청받아가지고 제주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제 구경하고 저녁에 예배 보고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하고 강의 끝나고 그분들 다 이제 이 신경으로 진단을 해줘요. 그런데 참 제가 깜짝 놀란 게 다 중환자예요, 중환자. 중환자인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게 성령의 힘이더라고요. 면역력이 레벨업이 돼버리거든요. 그건 증거를 제가 다 댈 수가 있어요. 잘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 믿음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다 중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뭐 평생 이 간질병 걸렸잖아요. 다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견디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파 폐해가 이렇고요. 이런 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전류. 저도 유도전류를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 유도전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연치유를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든지 아니면 유도전류 전문가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유도전류가 여기 지금 모든 병은 몸속의 정전기가 원인이다. 이게 정전기가 뭐예요? 유도전류.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악수하면 막 찌릿찌릿하죠. 그건 내 몸이든 그분 몸이든 정전기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한대로 이게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릿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문을 여는데 찌릿하죠. 그죠? 내 몸에 전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손만 만지면 막 내가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장모님 만져도 짜릿짜릿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전깃줄로 우리 장모님 손에다가 전깃줄 잡게 하고 반대편에 전깃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닐로만 이렇게 벗겨가지고 수도꼭지하고 가스 거기에다가 매가지고 전기를 빼준 적이 있어요. 일주일 빼니까 전기가 이렇게 손을 잡아도 전기가 안 와요. 신기하죠. 그죠? 왜? 내 몸의 전기는 플러스인데 땅바닥은 어때요? 제로거든요, 전기가. 그러니까 내 몸의 전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전기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했더니 전기가 안 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정전기를 2달 전에 알았는데 희한하게 몸이 이 전기장판 쓰는데 따끔따끔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달 잡았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저는 막힌 데가 뚫어져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전기장판 쓰는데 찌릿찌릿 오는데 참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유도전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몸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 전기위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mV 전기가 통하는데 거기다가 220V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를 여러분들이 잡지 않으면 그것도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 여러분들이 정전기, 내 몸에 전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생체 전기만 흘려야 돼요.
예, 100mV. 하나님이 주신 생체 전기. 근데 220V 전기가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장기들이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경 체계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면은 다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자, 냉증에 의한 질병. 서양 문화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가장 잘못된 문화가 뭐냐면 그게 냉장고 문화거든요. 물론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안 맞거든요. 서양 사람들은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다녀요. 겨울에 그 뉴욕에 갔는데 막 반팔 입고 막 그러고 뛰어다녀요.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저 사람 미쳤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몸에 열이 나니까. 반바지 입어도 춥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한국에도 막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몸이 열체질이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냉체질이거든요. 거의가. 그러니까 몸이 차니까 여러분들이 찬 걸 먹으면 더 차지죠. 이열치열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몸이 차니까 여러분들은 뭘 먹어야 돼요? 따뜻한 걸. 근데 전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막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 못한다고 할 자격들이 없는 거지요. 부모님들이. 그죠? 애, 뭐, 질병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엄마들이 잘못해서. 예. 그죠? 근데 자식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막 원망해요. 예.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해줘야 된다 얘기죠. 며느리도 가르치고 자식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냉장고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러면 냉장고의 물건은 꺼내놨다가 5분이나 10분 있다 냉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냉기가 들어가면요 그대로 내 몸에 전달돼요. 나중에 이제 물에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참 정확히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참외는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어요? 아, 안 주셨네. 그죠? 찬 거 먹으면 내 몸은 반드시 차게 돼 있어요. 참외는 어떻게 돼요? 굳어지잖아요. 그죠? 굳어지니까 병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 원리예요. 모든 게 다. 따뜻한 거 먹으면 내 몸이 그래도 조금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지면 조금 더 건강해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주 멋있게 아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저분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얼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얼음에 저렇게 앉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는 알거든요. 네. 만약에 저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저렇게 만약 10분 했다 그러면 3배 30분은 따뜻한 물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기를 녹여줘야 돼요.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냉탕 온탕 하죠. 예, 그죠? 냉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온탕을 해줘야 돼요. 왜? 이 냉탕을 하면 몸에 이 찬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반드시 온탕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몸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 차가운 기들을 없애야 돼요. 그걸 이제 한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기라고 그러죠. 한기. 그죠? 네. 그 다음에 침대가 이제 저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땅바닥에서 군불 떼고 거기서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좋은 걸 서양 사람들 보기가 아주 좋죠. 저 침대 자니까. 실제로는 방바닥에다가 따뜻하게 불 떼놓고 자는 게 최고 좋아요. 자는 동안에 따뜻하면은 모든 게 다 부드러워지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혈관도 이 불을 따뜻하게 하면은 혈관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잘 통하잖아요. 그죠? 신경도 마찬가지고, 림프도 마찬가지고, 네, 그죠? 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뜻한 데 주무시면 아침에 어때요? 개운하죠. 그죠? 그런데 찬 데서 자면 저녁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찬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손가락, 발가락은 심장에서 제일 멀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심장이 여기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제일 멀죠. 그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은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턴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모세혈관이라 굉장히 가늘어요. 쓰레기들이 여기 다 차요. 특히 손보다 발. 여러분들 발끝을 따주면은 새카만 피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쓰레기들이 거기 차서 막으니까. 그러니까 한 곳이 막히면 순환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손끝과 발끝과 따주는 게 최고 좋다는 거죠. 병의 50%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